시험을 봤는데 수학 시험을 뭐 나쁘진 않게 봤어요. 국어 시험도 나쁘지 않게 봤었고, 그런데 제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을 했죠. 가장 중요한 걸 잘못했대요.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교육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거죠. 숫자 세는 것만 알면 됩니다. 국어를 읽을 수만 있으면 되고요. 근데 아이들 대부분은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겠죠. 이제는 그 남한이라는 사회에 수많은 진술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느낀 한국의 이미지, 사실은 상상을 못하죠. 작은 소문으로나 그리고 남한 생활을 잠깐씩 비춰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남조선 생활이라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만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소문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원래 남한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는 것조차가 거기서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은 그냥 아름아름 그렇게만 다 아는 내용들이죠. 저는 남한에 대해서 일본보다 못 산다고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80년대 후반까지는요. 근데 90년대 중반에 딱 들어오면서 그때부터는 남한이 일본보다 더 앞선 경제력을 가졌다, 이 정도 알고 있었고요.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민지 이미지가 많아서 뭔가 주권은 잘 없고, 그 국가의 모든 것은 미국의 의존하에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인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남한에 오신 모든 탈북자분들이 중언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한강 다리 밑에 판잣집이 있고 거리에는 거지가 뭐 가득하고 뭐 이런 거는 교육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래서 남조선 어린이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남한에 가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철들기 시작해서부터는 그 말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사는 수준으로 그 수준을 가늠하기는 어려운 게 북한의 현실이었죠. 남조선 생활이라는 TV 프로그램의 주 요지는 남조선 인민들이 살기 어려워서 정부를 반대하거나 나라를 반대해서 일어나서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북한 당국은. 근데 저희는 그 TV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입은 옷, 그리고 얼굴, 주변의 건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죠. 사실은 영산 참사 당시에 그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영산의 재개발 구역이었잖아요. 그래서 개발된 구역보다는 좀 낡은 이미지? 그런 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건물들, 그리고 뭐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 방호 장비들을 보게 되고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경찰이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시위대가 막 폭행을 하면서 그 모자가 벗겨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 전투모가 벗겨졌는데, 와, 그 안에서 나온 그 경찰의 모습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 너무 잘생겼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거죠, 그 남조선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오히려 와, 저기는 저렇게 잘 입고 예쁜 옷도 입는데 왜 투쟁을 할까?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투쟁 같은 거는. 근데 그쪽에서는 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쇼킹할 정도였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런 게 허용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남한에 와서 그 TV 프로그램을 본 것과 지금의 남한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질문의 요지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남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TV에 본 걸로 비교는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라는 게 자신이 본 것만 연상을 하잖아요. 근데 전혀 보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례로 제가 그 동대문에 처음 나왔거든요, 한국에 와서. 근데 동대문 그 거리에 딱 나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 거리에 제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수많은 차들과 그 높은 빌딩과 막 그 숲속으로, 빌딩 숲속을 사람들이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살짝 비교를 하자면은 그 도깨비에서 도민준이 인간 세계로 와서 그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아, 저게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받았던 느낌이구나 라는 걸 짐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한국의 발전상, 그리고 한국의 현재의 모습, 이런 것들은 북한 사람들한테는 상상 이상,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있죠. 그 막 삼각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막 뭐 오면은 여자가 막 남자 뺨을 짝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북한에서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남자한테 여자가 맞는 건 있어도 여자가 남자를 때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뭐 집 모습이라든지 옷을 입거나 사실 저는 그 명품 같은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뭐 좋은 신발이라든지 좋은 옷 이런 거는 못 알아보는데 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이잖아요. 뭐 2, 3층에 뭐 몇 칸도 되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고 북한의 정말 고위층의 삶을 비춰도 그것보다는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괴리감을 느끼죠. 아, 저게 정말 나만의 일반 사람들의 모습인가? 그리고 TV는 어쨌든 거짓말을 말하고 보여주는 곳이니까 저 사람들의 집만 저렇게 보여줄 거야. 저 실제로는 저런 거 없을 거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이들의 모습 같은 거 있잖아요. 방송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나는 엄마나 아빠 중에 뭐 아빠는 돈을 많이 벌어오고 뭐 아주 평범한 얘기를 듣는데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상상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좀 충격이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 아이가 저렇게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은 대본에 있기 때문에 아예 연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한국에 와서 그 드라마의 서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일상생활에서 쓰거나 말하거나 하는 것들을 다 갖다 옮겨놓은 거잖아요. 뭐 물론 그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모습을 고루럽게 넣은 게 드라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아, 저거는 좀 우리가 뭐 볼 수 없는 삶이지만 이거는 우리랑 똑같은 삶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 차이도 사실은 모르죠.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분들이 뭐 한국의 드라마나 발전상을 보면서 북한 사람들이 뭐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북한 정부를 반대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는데 그건 좀 먼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를 놓고 보면은 이게 사람이 접해보지 못한 거는 믿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이 아무리 잘 살고 TV나 콘텐츠를 통해서 이런 게 들어오더라도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거는 꿈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북한의 사상교육은 기본적으로 김씨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온 가족을 다 알아야 되죠. 김일성의 중조 할아버지부터 고조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기본이고 뭐 내려와서 사돈의 팔촌까지도 진짜 다 기억할 정도로 그런 게 그 교육의 한 일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기억에 아 나는 여기서 과연 무엇을 배우는가라는 생각을 한참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시험을 봤는데 수학 시험을 또 뭐 나쁘진 않게 봤어요. 그리고 국어 시험도 나쁘지 않게 봤었고 그런데 제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을 했죠. 선생님 저 다른 애들보다 잘했는데 그 애보다 왜 성적이 낮은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은주야 너는 가장 중요한 걸 잘못했대요. 그래 뭐냐 했더니 그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교육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다른 과목이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이 기본 점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보다 수학이나 국어를 못한 친구였더라도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교육 과정만 잘 하게 되면은 뭐 최우등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북한의 교육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숫자 세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국어를 읽을 수만 있으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모두 김일성과 김정일 사상으로 머리를 채운 다음에 나가서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죠. 그 외에 뭐 국어, 수학, 기하, 물리, 뭐 자연, 과학 이런 거는 저희한테는 사실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를 중학교 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과연 내가 이게 학교 교육이 주는 의미가 나한테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은 할 수 있었지만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죠. 그게 북한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남한에 대한 교육은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남조선 인민들을 우리는 해방해야 된다는, 거기에 저희 어머니 때도 그렇게 교육했고 저희 때도 그렇게 교육하고 지금도 그렇게 교육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 대부분은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겠죠. 이제는 그 남한이라는 사회에 직접 가보지는 못해도 수많은 진술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는 통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교육이라는 게 사실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 수정이나 이런 거는 전혀 북한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저처럼 조금 그에 대한 좀 반항적인 생각을 한다게 되면은 이게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어쩌면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 남조선이 잘 산다는 건 거짓말일 거야. 저거 말하는 것처럼 당이 말하고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가난한 사람도 있을 테니 뭐 잘 산다는 거에 내가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다. 이런 중간에서 좀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북한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남한에 대한 교육의 철학 그리고 교육의 방향 이런 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식민지로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남한에 대해서 교육을 정치 교육에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박정희 정권이라든지, 그리고 그 박정희 암살 사건에 대한 것도 언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쿠데타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뭐 지금 문민정부로 가서 현재 정부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뭐 정부가 교체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은 합니다. 뭐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래서 언급을 하는데 우리가 뭐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알 필요는 없으니까 뭐 지금 대통령은 누구다, 뭐 어느 뭐 거기서 얘기하는데 그 뭐 무슨 어떤 미친 당의 뭐 누구다 뭐 이런 정도로는 사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에서도 살짝씩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심 없이 들으면은 교육을 해도 기억이 안 남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런 자그마한 교육들이 조금씩은 이루어졌었구나라는 걸 기억이 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남조선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북한이 버티고 있는 게 그 세뇌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세뇌 교육에 물든 모든 북한 주민들의 사상이 변화가 되거나 사상적 이탈이 있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게 북한이고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얘기하잖아요. 그 사상은 나쁜 거야. 그리고 그게 너희를 지금 이렇게 만드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거든요. 근데 저도 남한에 간 같은 탈북자가 말하는 건 듣게 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나랑 같은 처지에 있었는데 가서 말하는 걸 보면은 그게 처음에는 거짓말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케이스가 여러 개 겹치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순간 생각하죠. 아, 나 같은 사람도 가서 저렇게 이해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옳을 수도 있겠어. 그리고 나서 한참을 지나면은 아, 그게 맞기도 하겠네? 나중에는 맞았구나. 뭐 그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점은 북한 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저희 탈북자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를 비난할 수도 있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모든 탈북자들이 동의할 겁니다. 아, 이게 정말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국민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고 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도 함부로 할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꼽을 수 있는데요. 경제 상황이나 문화적 차이 뭐 그리고 교육 수준 뭐 이런 것들 다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는 그거죠. 아무래도 대통령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지도자에게도 쌍욕을 해도 아무 처벌이 없을 수 있잖아요. 뭐 물론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런 게 있다는 건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게 제일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음식 문화는 사실 북한에서는 배고픈 거를 해소하기 위한 정도가 음식 문화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로 그 생활의 수준을 높이는 음식의 미식 이런 것들을 더해서 느끼잖아요.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으로 느낀다는 그런 사실이 처음엔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니 저게 무슨 음식을 먹으면서 그 냄새와 향과 뭐 느낌 이런 거를 다 하면서 그런 게 막 사치스럽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 문화에서도 우리는 정말 배고픈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배고픈 것만 해결하면 된다는 게 음식이었는데 여기는 그것도 하나의 삶의 척도를 반영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의 하나라는 걸 좀 늘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레저 그다음에 캠핑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산에 등산 이런 것도 이해 안 갔거든요. 저희 산에는 나물 뜯으러만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산에 건강을 위해서 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산에 건강을 위해서 가고, 그리고 밥에도 그 시래기나 무 같은 거 섞어서 밥을 먹잖아요. 보리밥을 이렇게 섞어서 먹는다든지 그런 것도 이해가 안 갔죠. 저거를 저희는 정말 맛이 없어서 안 먹었는데 여기는 건강을 생각한다면서 먹고 있으니까 그런 게 했고요. 그 중에도 가장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인 거는 음식물 쓰레기. 그 얘기는 모든 탈북자분들이 하실 거예요. 중국에 오니까 쌀밥을 개가 먹고 있어서 놀랐는데 여기는 그렇게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1년에 몇 조가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한쪽에서는 굶어서 죽고 있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음식물을 처리를 못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조류독감 같은 게 돌아서 닭이나 그 짐승이 막잖아요. 그러면은 저거 나 버리고 묻어버리잖아요. 그거를 북한에 보냈으면은 북한 사람들도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물론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죠.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전염병에 걸려 죽은 돼지, 닭, 개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과 인간 병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병에 걸린 돼지, 개를 다 잡아먹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문화적인 충격, 그리고 그런 속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그거는, 저는 이제는 아이 엄마잖아요. 내 아이를 키워낸 엄마로서 지금도 이게 충격적이고 면서도 또 부럽고 매일 느끼는 건데, 우유 아이들 물처럼 먹잖아요. 여기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지금 우유 먹으라고 해도 안 먹는데, 북한에서는 갓 태어난 아이가 그 우유 없어서 굶어 죽거든요. 그래서 옥수수 죽 먹이고, 그래서 속탈이 나서 죽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오래도록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탈북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였어요. 왜? 저는 탈북자니까요. 그랬는데 지금 17년이 지난 지금은 당신과 비교해도 내가 아무 차이가 없는데 굳이 탈북자라는 경계를 지어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해를 하다가도 가끔은 이렇게 열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한국화된 사람이고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한국적인 마인드로 한국적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계속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장 놀랐던 부분은 아무도 저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거였는데요. 저랑 그 한원을 함께 수료한 같은 기수의 사람들이 아니면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어차피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민반이나 학교나 청년동맹이나 모든 곳에서 이제 불러내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고, 제일 사실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여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었었고요. 생각보다 최근에는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북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어가지고 그때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좀 놀랐던 부분은, 많이 착각을 하고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한국에 오면 일도 안 하고 편하게 그냥 진짜 먹고 놀 수 있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 많이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어서 좀 놀랐던 부분이 있고요. 그 영화나 드라마가 문제인 게, 저도 재벌집 자제도 아니면서 바닷가에서 오픈카 타고 막 달리는 상상도 했었고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 재벌 아들은 한 명이 꼭 있는 줄로 알았었고요. 많은 분들이 그 인천공항에 둘러보고 많이 놀랐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에는 크게 놀라지 않았었는데, 그냥 그 공항을 통해서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놀랐었던 것 같습니다. 대낮 아침 10시 전인가 그때쯤에 내렸는데, 비행기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이제 출국하기도 하고 입국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이런 삶을 살겠구나, 이제 그렇게 기대에 좀 들떴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오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건이 먼저 있었어가지고 그때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왜냐면 북에서는 시위하는 것조차도 이제 막 부러워했었는데 대통령까지 탄핵을 시키는 걸 보고서 많이 놀랐었습니다. 이게 북한이 막 이제 아래로 남침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제 또래 다 탈북민 친구들은 다 비슷한 경험일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뭐 전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뭐 카드 게임을 많이 한다거나 장기 같은 걸 두거나 그리고 집 밖에 나와서는 이제 축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20살 좀 지나면서부터는 갑자기 그 북한 시내 직장들마다 해서 젊은 친구들이 배구 같은 걸 많이 이제 장려를 했어가지고 네, 축구랑 배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수영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남한에 와서 조금 다르게 지금도 제가 풋살을 좀 다니고 있긴 한데요. 남북한 청년들이 모여있는 팀인데 이 기회에 홍보를 좀 하자면 유니언 FC라고 하고요. 차이점은 여기에서는 운동을 하든 뭘 하든 되게 행복지수가 많이 높은 것 같은 게 일단 풋살화라든가 그 풋살장이라든가 어떤 시설의 어떤 편리함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운동을 할 때 뭐 음료수나 간식이나 부족함 없이 그런 사소한 부분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좀 사치인 것 같아서 근데 그 낭만이 좀 빠지는 게 북한에서는 막 비 오는 날이나 잔디밭이 아닌 막 흙먼지 날리는 데서 친구들이랑 그렇게 축구를 했었던 것 같아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조금 막 눈에 띄게 뭐라고 하기는 힘들고요. 조금 그냥 북한의 MZ세대가 좀 더 불쌍한 것 같고 또 나름대로 한국의 MZ세대만의 어떤 고민들도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쪽이 더 힘들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밸런스 게임 같은데 네, 북한의 MZ세대들도 미래가 없다는 어떤 막막한 그런 두려움이 있고 또 한국의 MZ세대도 결혼이나 뭐 집장만이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서 어느 쪽이 더 비중이 무겁다고 하기가 어려운 것 같네요. 이게 많은 친구들이 이제 한국 사회가 북한에 비해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많은 면에서 이제 월등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노래의 영향이 크기도 하고 또 먼저 탈북해온 사람들의 어떤 소식이 전해지는 게 좀 가장 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탈북자가 이제 3만 명이 넘어서다 보니까 3만 4천 명이 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가족들에게 돈도 보내면서 소식도 전하잖아요. 이곳에서는 하루 일하면 얼마를 벌고 뭐 그 돈으로 일단 먹을 걱정이 없이 산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가족 중에 탈북자가 있는 집안에서는 확실히 북한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생활 수준이 더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탈북자가 몇 명 안 될 때까지만 해도 가족들을 연좌제로 묶어서 다 같이 정치범 수용소에 데려가거나 뭐 처벌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도 많은 탈북자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가족을 다 수용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감시만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보이브에서 뭐 뇌물로 삥을 뜯고 있거나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또 가족 중에 탈북자가 발생을 하면 주요 요직에 앉지를 못한다거나 더 승진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 뭐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이고 그런 게 또 안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저도 아버지의 사건으로 인해서 군대를 못 가다 보니까 이곳에 온 거라서 세용지마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만 먹으면 생각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왜냐면 중국이랑 뭐 저희 고향 같은 경우에는 밀수도 많이 하고 있어서 USB 같은 거에 노래가 보통 뭐 8GB짜리 자그만 그 USB 메모리에도 노래가 몇천 곡씩 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숨기기도 너무나 편리하고 또 자그마한 주먹만한 스피커들도 많이 시중에서 판매도 되고 있어서 남한 드라마에 빠지면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북한 영화나 중국 영화는 좀 퀄리티가 비슷했던 느낌이 있는데 중국이 그나마 조금 나았다면 미국 영화도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아무래도 대륙도 멀리 있고 그들의 생활이 와닿진 않지만 남한은 우리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일단 그 남한 말투가 좀 더 세련돼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미지다 보니까 좀 따라하고 싶어지는 욕망도 있었고요. 조금 더 편하게 와닿는 느낌이라서 그래도 한민족이라는 어떤 생각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보다 발각되면 처벌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안 들킬 확률도 반반이니까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호기심 같은 걸 막는다고 막아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놈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죠. 이제 통제한다는 저기 어떻게 안 좋은가를 이제 본다는 명목하에 보이부 친구들 중에 아버지나 뭐 부모님들이 보이부인 사람들은 더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이제 단속에서 빼앗은 것들을 집에 가서 먼저 보니까요. 근데 그걸 봤다고 이제 젊은 친구들을 공개 처형을 시키거나 이제 최근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걸 보고서 쟤는 진짜 사람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화가 나기도 했었고요. 그 파병되었다가 이제 포로로 잡힌 병사가 저랑 좀 많이 생긴 게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서 이제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들이 느끼는 공포나 어떤 두려움이 진짜 잘 느껴지는 것 같고요. 제가 만약 저도 그런 곳에 갔었다면 아마 그냥 개죽음을 당했을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핸드폰을 쓰는 게 어렵거나 지하철을 타는 게 어렵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살아가면서 이제 실수들을 하면서 이제 또 경험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금방 적응이 되었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나 혼자만이 좋은 것들을 혼자 누린다는 사실이 많이 힘들고 죄책감까지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부터 한 2012년까지는 제가 많이 배를 골았었는데요. 그때 막 하루 막 2끼 정도 먹기도 하고, 여기서는 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그러겠지만 북한에서는 한 끼를 안 먹으면 일을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거의 다 걸어 다니고 하니까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는데, 어머니가 맨날 자신의 밥을 이제 절반을 들어서 저한테 주시고 이제 뭐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겠다라고 하시면서 주셨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곳에서 달걀 하나를 사 먹거나 뭐 과일을 사 먹을 때 계속 그런 생각들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괜히 미안하고. 네. 당연히 주체사상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그 주체사상을 이제 북한 사회를 통제하고 주민들을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주체사상이라는 게 개인의 운명은 자신에게 달려있고 그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신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에게 어떤 남한 생활에서 어려웠을 때마다 좀 버틸 수 있는 의지점이 되어준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제가 해산 출신이다 보니까 산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산을 많이 걸어 다니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고, 네, 그냥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딱히 그곳에서 배웠던 지식이 이곳에서의 경험에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저는 뭐 어머니를 모셔와서 제가 꿈꾸었던 거는 이미 이룬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본다면 그냥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저도 평범하게 그들 속에 섞여서 평범한 하루를 똑같이 보내는 뭐 직장인의 삶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뭐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제가 요즘 오토바이에 빠져 있어서 그 북한에서는 그 경찰들만, 안전원이라고 불리는 보안원이죠 지금은, 그런 사람들만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녔었는데, 저도 이제 이곳에서 좋은 헬멧 쓰고 오토바이 타고 이제 이러는, 물론 돈이 없어서 좋은 오토바이는 못 타고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진짜 원하는 드림바이크를 타는 게 내 꿈입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그냥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지 그걸 좀 고민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지금의 일상도 충분히 만족스러워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뉴욕 그 UN 인권 그 증언을 하시는 탈북민 두 분의 영상을 보았었는데요. 오늘 아마 신문 기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 강규리라는 분과 한 분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그 두 분이 아무튼 그 UN 무대에서 북한의 어떤 인권 침해를 당한 사례들을 증언을 했었는데요. 그 북한 대사가 김성이라는 그 조금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나와서 그들을 조국과 부모 형제도 모르는 배신자고 인간 쓰레기들을 왜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세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는 순간 진짜 엄청나게 화를 느꼈고요. 저는 김정은보다 그런 자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잘못했음을 느꼈을 텐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참 화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그들이 어떤 인권 침해를 겪어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증언을 하는데 그 경험을 그렇게 무시를 하고 모욕을 한다는 게 인간으로서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가지고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되게 대한민국에 와서 많이 안타까웠던 사실들 중에 하나가, 뭐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탈북민들 중에서도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분들도 좀 정신을 많이 차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김정은을 좋게 생각을 하거나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자들을 보면, 김정은과 악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제정신인 것 같지 않아서, 정말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수천만의 사람들을 지금 착취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독재사인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그를 인간으로 대접을 해준다는 사실에 거의 이건 화가 아니라 분노가 느껴지거든요. 작년에도 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그 김정은 돼지 한 마리를 가두면 북한 주민 2,500만이 해방이 될 텐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좀 사람들이 생각을 좀 한 곳으로 모아서 그들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